엄마, 5억만 좀 도와주세요. 저희 서울에 카페 분점 열고 싶어요. 안 된다. 확장은 위험해. 나는 더 이상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나는 15년간 글로벌 해운 기업을 이끌었던 전직 CEO였습니다. 이제 내 딸 부부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에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나 박성경은 이 오래된 바닷가 저택에서 은퇴 후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일과의 전부였죠. 15년간 해운업계의 정상에서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왔던 과거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에서 독서를 즐기고 있던 오후 외동딸 유리가 남편 재훈과 함께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가 가득했지만 내 경험으로는 불안한 징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보통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훈이 평소보다 밝게 인사했어요. 보통 조용한 성격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었죠. 엄마, 저희가 큰 결심을 했어요. 유리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난 2년간 부산에서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면서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또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 싶었거든요. 부산 매장이 요즘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에 분점을 열려고 해요. 규모도 지금보다 3배는 크게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CEO 시절 이런 무리한 확장으로 망한 기업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기반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덩치부터 키우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회수 못했는데 또 확장이야?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야지.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음의 오만함이었죠. 실패의 쓴맛을 모르니까 이런 무모함을 용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이 기회인데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유리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저희 나름대로 시장 조사도 했고 사업 계획도 꼼꼼히 세웠습니다. 초기 자금만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성공시킬 자신 있어요. 자신감은 넘쳤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부족했어요. 시장 조사라는 것도 몇 군데 매장 둘러본 게 전부일 텐데 그걸로 어떻게 서울 진출을 감행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억.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런 보장 없는 투자였죠. 내 노후 자금이 저 젊은이들의 무모한 도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설득을 시도했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CEO 시절 배운 것 중 하나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매정해요. 딸이 부탁하는데. 유리가 서운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애교를 부리면 대부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통하지 않았죠. 사업은 애교로 되는 게 아니야. 재훈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대출이라도 보증을 서주시면. 그것도 안 돼.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보며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들의 계획이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경험도 부족한데 갑자기 규모를 키운다는 건 무모함 그 자체였어요. 며칠간 조용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 관리인 이모가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리 양이. 사모님 서명을 위조해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딸이 내 서명을 위조했다고요? 귀를 의심했지만 관리인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떨리는 손으로 관리인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정말로 내 필적과 흡사한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무려 5억 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저택이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15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배신과 위기를 겪었지만 내 친딸에게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지만 현실이었어요. 날짜도 정확했고 대출 기간도 실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라는 자책감이었습니다. 돈의 소중함도 신뢰의 가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교육을 시킬 시간이 왔으니까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간병인이 다가와 물을 권했지만 목구멍이 메말라 삼키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물보다 더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딸이 나를 배신한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간 해운업계에서 수많은 배신을 당해봤지만 내 혈육이 나를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내 서명을 위조해서 집까지 담보로 잡다니.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였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이 지났지만 유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감기만 걸려도 걱정하며 달려왔을 텐데 정작 쓰러져 병원에 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이미 돈을 손에 넣었으니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건일까요? 사모님, 면회객이. 간병인의 말에 혹시 유리가 왔나 싶어 고개를 돌렸지만 들어온 건 집 관리인이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고마워요. 유리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요? 아, 그게 관리인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표정을 보니 뭔가 더 나쁜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유리 양이 벌써 서울로 올라갔더라고요. 짐까지 다 빼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짐을 싸서 도망가듯 서울로 올라갔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언제요? 사모님이 쓰러진 다음 날이었어요. 새벽에 조용히 나가시더라고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이 정말로 나를 이용만 하고 버린 거였어요. 내 서명을 위조해 놓고는 들킬까봐 도망친 거였죠.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더 자세히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대출금 5억 원 전액이 이미 서울 매장 준비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임대료부터 인테리어, 장비 구입까지 모든 돈이 나간 후였어요. 심지어 연락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만 들어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도망친 후에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엄마,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한 거야?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 쓰러져 있는 엄마는 내팽개치고 도망친 거고?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하지만 변명도 계속 이어졌어요. 사업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어차피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엄마가 너무 완고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등등. 결국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어요. 그럼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아직 오픈 전이에요.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계획성 없이 시작한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과거 회사 부하였던 정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어요. 도연아, 급한 부탁이 있어. 사장님 말씀하세요. 내 딸 부부 사업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줘. 아무도 모르게. 도연에게서 조사 결과가 들어온 건 일주일 후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야? 현재 진행 속도로는 한 달 내 자금이 바닥날 것 같습니다. 서울 임대료가 월 800만 원이고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3배나 늘어났어요. 역시나였어요. 경험 없는 젊은이들이 덤빈 사업의 전형적인 결과였습니다. 직원은 벌써 뽑았나? 네, 매장 매니저부터 바리스타까지 이미 채용했습니다. 인건비만 월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숨이 나왔어요.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고정비부터 잔뜩 늘려놨으니 파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정리하는 게 나을까?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이미 3억 가까이 투자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그 돈은 다 날리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진행하면 더 큰 손실만 날 뿐이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구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도와줬으니까 진짜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도연아, 차명회사 하나 설립할 수 있지? 네, 가능합니다. 무슨 용도로 쓰실 건가요? 익명의 투자자로 나설 거야. 조건은 간단해. 모든 부채를 정리해주는 대신 경영권을 완전히 양도하라는 거지.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배우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어요. 나를 속이고 도망간 딸에게 진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를 설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서류상으론 홍콩 투자펀드의 한국 지사로 등록되어 있어 누구도 내가 배후에 있다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위장이었죠. 사장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복잡했어요.
내 딸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만 키웠는데 결국 이런 혹독한 방식으로 교육해야 하다니. CEO 시절에도 이보다 냉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도연의 추가 보고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사장님,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또 문제야? 유리 씨 부부가 추가 대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로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5억이라는 거금을 날려놓고도 또 빚을 지려고 하다니. 이건 단순한 사업 욕심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웠어요. 얼마나? 2억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인테리어 추가 비용이랑 운영 자금까지 합쳐서요. 총 7억.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날아갈 수도 있는 금액이었어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접촉해. 내가 직접 투자 대표로 나서. 저요? 그래.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15년간 내 밑에서 일했잖아. 도연은 과거 우리 회사 투자기획팀장을 맡았던 인재였어요. 여러 M&A 딜을 성사시킨 경험도 있고 협상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압박할 적임자였어요. 그날 밤 도연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유리의 목소리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네,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입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이미 막다른 길에 몰린 게 분명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목소리만 들렸어요. 모든 부채를 정리해드리고 운영 자금도 지원합니다. 대신 경영권을 완전히 양도하셔야 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반 직원으로 재계약하는 조건입니다. 물론 급여는 보장해드리고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에서 직원으로 전락한다는 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테지만 지금 상황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이랑 상의해 봐야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다른 투자처도 검토 중이거든요. 도연이 교묘하게 압박을 가했어요. 실제로는 다른 투자처 같은 건 없었지만 협상에서는 이런 압박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유리에게서 답이 왔어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소리에 체념이 가득했어요. 아마 밤새 재혼과 고민했을 텐데 결국 현실을 받아들인 거였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계약 미팅을 갖겠습니다. 계약 당일 도연은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로 나섰어요.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의 정도연 대표입니다. 유리와 재훈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홍콩 투자펀드의 한국 지사입니다. 국내 F&B 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접촉하게 됐어요. 도연의 연기가 자연스러웠어요. 15년간 함께 일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계약서를 펼쳐 놓았어요.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부채 5억 원을 즉시 정리하고 향후 6개월간 운영 자금 1억을 추가 지원하는 대신 경영권을 100% 양도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혹시 나중에 지분을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재훈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죠. 이들이 진짜 변하려면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이거든요. 유리가 펜을 들고 망설였어요. 서명하는 순간 자신이 키운 사업이 남의 것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유리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보는 내 마음도 아팠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나중에는 값진 경험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저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매장 운영의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청소, 재고, 관리, 고객 응대까지 전부요.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장에서 일반 직원이 되는 것도 모자라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급여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경력 사원 수준으로 책정하겠습니다. 월 280만 원 정도요. 사장 시절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금 처지에서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었어요. 최소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새로운 경영진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운영 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로 고용한 매장 관리자가 모든 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유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경력이 풍부한 분입니다. 아마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물론 유리 부부는 그 의미를 알 리가 없었죠. 그분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나시면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부터는 내가 직접 나설 차례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충격이 클 것 같은데. 그래야 해. 진짜 깨달음은 충격에서 오는 법이야. 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매장 관리자로 나서시는 거죠? 그래. 내가 직접 이들을 가르칠 거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이 얼마나 힘든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일 딸과 사위가 보일 충격적인 표정이 벌써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들이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운영진과의 첫 회의 날 나는 평상시 입던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변장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서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테니까요. 15년간 해운업계에서 쌓은 카리스마와 위엄을 그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어요. 서울 강남의 카페 매장에 도착하니 도연이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장 곳곳을 점검하며 오늘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 이제 시작해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딸과 사위를 직접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들의 새로운 상사로 말이에요. 15년간 수많은 중요한 회의를 주재해 봤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잠시 후 매장 문이 열리면서 유리와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아마 첫인상이라도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에서 파견된 유리가 인사를 하다 말고 멈췄어요. 내 얼굴을 본 순간이었죠. 눈이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유리의 모습에서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재훈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안녕하세요. 박성경입니다. 앞으로 이 매장의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됐어요. 차갑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완전히 업무 모드였습니다. 이들이 먼저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망가뜨린 거니까 이제는 상사와 부하 관계일 뿐이에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이제 저는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배제하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투자회사와 재훈이 떠듬거리며 물었어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위조한 서명으로 담보 잡힌 제 집을 구하기 위해서요. 팩트를 냉정하게 던졌어요. 유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행동으로 하세요. 말로는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냉정했지만 필요한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과를 들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먼저 현재 매장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니 정말 엉망이었어요. 인테리어는 화려했지만 동선이 비효율적이고 주방 설비는 과도하게 고급이었습니다. 매출에 비해 너무 과한 투자였죠. 누가 인테리어 계획을 세웠나요?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고객 동선도 엉성하고 주방 효율성도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CEO 시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매장 운영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청소부터 시작해서 재고, 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전부요. 청소요? 유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매장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장을 관리하겠어요? 15년간 해운업계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기본의 중요성이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부터 유리 씨는 홀 청소와 재고 정리를 담당하세요. 재훈 씨는 주방 정리와 새벽 배송 업무를 맡으시고요. 새벽 배송이요? 재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장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배송 업무를 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식재료 받고 정리하는 일이에요. 매장 운영의 핵심 업무 중 하나죠.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리가 항의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하다고? 너희 부부가 나한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목소리에 분노가 스며들었어요. 내 서명을 위조하고 집을 담보로 잡히게 한 다음 병원에 쓰러져 있는 날 버리고 도망친 일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었거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 하세요. 하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서 체념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까요? 유리 씨, 홀 청소부터 해보세요. 유리가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맸어요. 평생 청소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했죠. 걸레질 하나도 서투르고 테이블 닦는 순서도 엉망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테이블부터 닦고 바닥은 나중에 해야죠. 효율성을 생각해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몇 번 지적을 받고 나서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지금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렀어요. 접시 하나 닦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재훈 씨, 설거지 순서가 중요해요. 기름기 적은 것부터 먼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자 둘 다 지쳐 보였어요.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다행스러웠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서 마치죠. 내일은 새벽 5시 출근이에요. 네. 유리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눈에는 아직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투정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상사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딸의 충격받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지만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매장 앞에서 유리와 재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5분이나 늦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봐주는 거였어요. 재훈이 헐떡거리며 달려왔고 유리도 뒤따라왔는데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하지만 동정심은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교육이지 위로가 아니니까요. 앞으로는 정시에 오세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젯밤 정리해둔 식재료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새벽 배송으로 온 것들이었죠. 재훈이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렸어요.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했죠.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으로 들어 올리세요. 허리로 들면 다쳐요. 기본적인 작업 자세부터 제대로 배워야 다치지 않고 오래 일할 수 있거든요. 재훈이 따라하니 훨씬 수월해 했어요. 유리에게는 매장 청소를 시켰는데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테이블 하나 닦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모든 일에는 이유와 순서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하면 2배, 3배 힘들어지죠. 유리가 새로운 순서로 청소를 하니 확실히 효율적이었습니다. 2시간 후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급한 듯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유리 씨, 주문 받아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주문을 받으러 간 유리의 목소리는 작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손님이 신입 직원인 걸 금방 알아차렸죠. 아메리카노 한 잔 테이크아웃으로요. 유리가 당황해서 주문을 받는데도 헤맸지만 어찌어찌 받았습니다. 문제는 음료 제조였어요. 재훈 씨,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해요. 재훈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지만 손이 떨렸어요. 평소보다 느린 손놀림으로 원두를 갈고 포터필터에 담고 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에 탬핑 압력이 고르지 않았어요. 에스프레소 추출이 시작되자 한쪽에서만 물이 빠르게 나오면서 추출이 엉성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시 하려고 했지만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제대로 추출되지 않은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지만 맛이 형편없을 게 뻔했어요. 손님이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요? 재훈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2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긴장한 상태에서 급하게 만드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였죠. 결국 손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급하다고 대충 해서 더 오래 걸린 거예요. 침착하게 정확히 하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이죠. 오전 내내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었어요. 손님이 올 때마다 유리와 재훈은 더 긴장했고 긴장할수록 더 실수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오후가 되자 본격적인 점심시간 러시가 시작되었어요. 한꺼번에 5명의 손님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문이 계속 밀려요. 유리가 주문 받는 것도 버벅거리는데 재우는 음료 하나 만드는데 10분씩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 원두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더욱 조급해졌어요. 재훈의 머리가 완전히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버튼을 누르는 것도 깜빡하고 물 온도 조절도 엉망이었어요. 한 손님이 받은 라테의 우유 거품이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고 다른 손님의 아메리카노는 너무 진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다시 만들어주세요. 저기, 주문한 지 20분이나 됐는데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재우는 계속 사과하면서 음료를 다시 만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어요. 결국 손님 대부분이 음료를 받지도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매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재우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잠깐 멈추세요. 나는 남은 손님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들이 아직 적응 중이라 서비스가 미숙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대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니 손님들이 이해해 주셨어요.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죠. 이제 천천히 해보세요. 한 번에 하나씩만요. 재훈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알려줬어요. 호흡을 고르고 차분하게 한 단계씩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급하지 않으니까 실수가 줄어들었어요. 3번째 음료부터는 겨우 마실 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어가 끝나고 나니 2사람 모두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힘들죠? 유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허세를 부렸을 텐데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사업이 이런 거예요. 준비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죠. 재훈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패닉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이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친 손님이 몇 명인지 세어봤어요? 둘 다 고개를 숙였어요. 1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5명의 손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다시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유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한번 실망한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집에 가서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내일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2권의 책을 내밀었어요. 서비스업 운영과 고객 관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실패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내일 제출하세요. 유리가 책을 받아들면서 무겁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훈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런 뼈아픈 경험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3개월이 흘렀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리와 재훈이 매일 녹초가 되어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시간 관리였어요. 처음엔 새벽 5시 출근도 힘들어하던 이들이 이제는 10분 일찍 와서 하루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내준 과제도 성의껏 해와서 제출했어요. 재훈의 커피 실력도 놀랍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에스프레소 한 잔 추출하는데 10분씩 걸리던 그가 이제는 3분 만에 괜찮은 품질의 음료를 만들어냈어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재훈 씨, 오늘 추출 상태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유튜브로 바리스타 영상 보면서 연습했어요.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시키는 것만 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주문받는 것조차 버벅거리던 그녀가 이제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추천 메뉴까지 제안하고 있었어요. 매장 청소며 재고 관리도 체계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원두 재고가 부족할 것 같은데 내일 새벽 배송으로 주문 넣어도 될까요? 재고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떨어진 후에야 허둥지둥했을 텐데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두 사람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엔 억지로 마지못해 하던 일들을 이제는 진심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기뻐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재훈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커피 맛이 정말 좋아졌네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재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겠지만 이제는 고객의 인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3개월 전에 오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쳤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어요. 더 중요한 건 재방문 고객이 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번 와서 실망하고 안 오던 손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오고 있었어요. 서비스 품질이 안정화되었다는 뜻이었죠. 저희가 정말 많이 바뀌었나요? 어느 날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아직 개인적인 대화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적어도 손님들이 화내고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정직한 답변이었어요.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기본기는 어느 정도 익혔지만 진짜 사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은 아직 부족했거든요. 여전히 시키는 일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제를 내줬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경쟁 매장들을 둘러보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매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처음 받아온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수준이었어요. 인테리어가 예쁘다거나 메뉴가 다양하다는 식의 피상적인 관찰만 적혀 있었죠. 다시 작성해 오세요. 이번에는 고객 관점에서 보세요. 어떤 식으로요? 손님이라면 어느 매장에 다시 가고 싶을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2번째 보고서는 확실히 달랐어요. 직원의 친절함, 대기 시간, 커피 맛의 일관성, 매장 청결도 등 실질적인 요소들을 분석해 왔어요. 우리 매장의 부족한 점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우리 매장은 음료 제조 속도가 다른 곳보다 느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메뉴 설명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날부터 이들은 자발적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음료 제조 동선을 바꿔서 효율성을 높였고, 유리는 메뉴 설명 카드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6개월이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날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전히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정말 기뻐요.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엿보였고요. 재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어요. 그때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거든요. 그날 밤 매장 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들과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6개월 전과 지금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요. 유리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손님이 돈을 내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진심으로 서비스해야 할 분들이라고 느껴져요.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딸과 사위가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매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단골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고 하루 평균 매출도 80만 원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유리와 재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진짜 바리스타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테 아트까지 손님들이 감탄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은 마치 몇 년 된 베테랑 같았어요. 이렇게 스팀 온도를 맞춰야 우유 거품이 부드럽게 나와요. 차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재훈의 모습을 보면 1년 전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에스프레소 한 잔도 제대로 못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유리는 매장 운영 전반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었어요. 재고 관리부터 직원 스케줄 조정, 고객 응대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특히 마케팅 아이디어가 뛰어났어요. 단골 손님들의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고 계절별 이벤트도 기획해서 진행했어요. 지난달에는 우리 동네 카페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서 매출이 30% 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인간관계였어요. 직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했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진짜 많이 변했죠? 어느 날 유리가 웃으며 물어왔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업무와 개인적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어른이 된 거였어요. 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솔직하게 인정해줬어요. 이들이 보여준 성장은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들이 사업에 대한 진짜 철학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매장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뜻이죠? 이 동네 상권 전체가 살아야 우리도 계속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가게들과도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옆방집과 콜라보레이션해서 세트 메뉴를 만들거나 동네 소상공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이벤트를 기획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말 놀랐어요. 1년 전만 해도 경쟁업체를 적으로만 여기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다니 진짜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게 된 거였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이들을 독립시킬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매장을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 정말요? 벌써 1년이나 됐군요. 이들이 충분히 성장했어. 이제는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후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영권을 다시 유리와 재훈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토대로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향후 3년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야 했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다시 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설명하자 두 사람이 진지해졌어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재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근거 없는 자신감과는 달랐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한 진짜 자신감이었어요. 일주일 후 이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매출 목표부터 비용 관리, 직원 교육 계획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여 방안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청년 창업자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말 잘 작성했네요. 솔직한 감탄이었어요. 1년 동안 사장님께 배운 것들을 모두 담았어요. 유리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님들과 직원들을 진심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재훈이 덧붙였어요. 그날 공식적으로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시 사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1년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내 딸과 사위가 진짜 어른으로, 진짜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유리와 재훈이 다시 사장이 된 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카페는 이제 이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로 항상 북적거렸고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유리와 재훈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만든 상생 모델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어요. 매월 수익의 10%를 지역 청년 창업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창업 상담 신청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직원이 유리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어요. 이제 유리는 10명의 직원을 거느린 진짜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로 말이에요. 재우는 지역 바리스타 협회의 임원이 되어서 커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서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수업은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집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수강생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재훈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나누는 것에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는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다면 이제는 먼저 베풀고 챙기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항상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고 내가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정말 어른다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저녁 함께 하실래요? 저희가 새로 개발한 메뉴도 맛보여 드리고 싶고,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내 딸과 사위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카페 3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유리가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희도 없었을 거예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 혹독했던 1년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니? 돈이 아니라 신뢰가 진짜 자산이라는 거요. 유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사업도 인간관계도 모든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도요. 재훈이 덧붙였어요.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자신은 있어요. 정말 대견한 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돈이나 재산은 언젠가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올바른 가치관과 신념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진짜 유산이거든. 유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차례야. 그게 진짜 보답이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뿌듯했어요. 서명 위조 사건으로 시작된 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지금 유리와 재우는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어 있어요. 이들을 보고 배우려는 젊은 창업자들도 많아졌고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진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행복해한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진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냉정함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도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요.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려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